빨갱이들. 진짜 빨갱이들 자유한국당으로 가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홍준표가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당 지지율이 TK가 떨어진다. 대구 사람들도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인데 창피하다기보다는 일단 박근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유일하게 먹히는 곳이 그나마 대구 TK잖아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그래도 관성적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을 찍을 거야 하던 사람들이 홍준표가 나타남으로써 저 배신자 새끼 각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배신자. 그 배신자 프레임이 유승민한테만 먹히고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한테도 먹히고 있는 거죠. 네, 그럴만하죠. 홍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뭔가 박근혜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다가 당대표 되자마자 박근혜부터 찍어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놓고 사고지구당이라고 해서 대구에 자리가 하나 딱 나니까 네. 거기에 자기를 지금 그러니까 꽂아놓는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또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지역 아닙니까? 의리. 그걸 의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네. 의리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서 유승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똑같은 배신자였던 거죠. 근데 이 지지율이 정말 웃겨요. 홍 대표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간 뒤 한국당의 TK 지지율이 19%로 전주의 지지율이 22%였는데 3%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TK 지지율은 36%로 이전에 32%보다 4%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저번에도 그랬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홍준표가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한 것도 대구인데 그때도 전주 대비 3.9포인트가 빠졌어요. 정말 재밌는. 마이너스의 손이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가지고 지금 영남 쪽에 선거를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홍준표는 장난 아니게 지금 힘들게 생겼던 부분이 박완수라고 현역 의원이 있어요. 경남 창원 의창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의 의창구. 근데 이 사람이 경남지사에 출마할 걸로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그쪽에서는 좀 신망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박완수가 난 출마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나올 걸로 일반적인 민심은 예측을 하고 있나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김경수 의원 자체가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완수 정도면 그래도 김경수의 대항마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나가.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박완수 말고도 홍정욱은 서울에 안 나온다고 했죠. 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다음에 장제국 부산 동서대청장 이런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인물난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물난도 인물난이지만 이 각각의 거론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박완수나 뭐 장제국, 홍정욱, 안대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만 봐서 판단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볼 텐데 분위기가 자기들이 확인한 그 결과가 이거는 누가 나가도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나가는 거는 자살용이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자유한국당이 부패정당이고 뭐 이익집단이고 뭐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당선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국회의원보다야 네. 광역단체장 하는 게 훨씬 네. 정치적으로도 훨씬 뻗어나간다 그럴까? 크는 건데 제가 이 의제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들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계속 지금 홍준표는 지지율 조작한다고 난리를 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했으면 지들이 했지 이 정권에 살릴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의 빈입김 부익부의 전반적인 현상인데 자기들 흔히 말해서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마저 사람을 못 찾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판을 그렇죠. 짜고 프레임을 짤 텐데 실제로 저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아니 옛날에 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나간다. 때와 장소나 시간이랄까 이런 시기가 있는 건데 지금 나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유력한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지역에서 좀 약간 깡패로 인식되거나 양아치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결국 숟가락 얹는 이런 상태. 지금 경남지사만 해도요. 언제적 인물입니까? 김태호가 지금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박완수가 안 나가면 김태호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김태호 그 깡패 같은 발언을 많이 홍어첫 했다. 같은 예, 새끼 예. 진짜. 홍어잣. 홍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전쟁이고 결국은 기세 싸움인데 한쪽에서 기세를 막 몰아서 붙이면
저쪽에서 몰리면 거기 대항마로 뭔가 좀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한번 싸워볼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 처음부터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도 꽤 괜찮은 인물이 완고하게 딱 버티면서 상대방 지지율을 막아주면서 이적 지지자들을 뒤에다 긁고 모으면 되거든. 네. 근데 그걸 못하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반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 말 자체가 쫄았다는 게 티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시도를 해서 반전을 할 수 있을까? 반전 기회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뭐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도 차 안 남았죠? 한 달 전이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리고 보름 전에 정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안에 다 결정들이 돼야 되는데 사퇴할 사람들 사퇴해야 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TK 정도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TK를 제외하고 이런 게 있다고. 어떤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물들 중에 명망 있는 인사를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 누구누구를 섭외하고 있긴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인지도랄까 프리미엄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올인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형태로 최소한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현역 국회의원 빼지 걸고는 뭐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 경남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굉장히 좋은 호기인 거거든요. 이 기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물난이랄까? 꼭 나가야 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이 흔쾌하게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거나 출마 안 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쪽에서 기세가 완고하게 참 이런 거 있잖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허허벌판에서 양쪽 대군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 이 장군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장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허수아비가 서 있는 거예요. 아직은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상태. 대군 숫자는 되게 많이 있어 지금. 근데 그 장군을 확정 지어줘야만 상대도 사기를 꺾고 이쪽에 사기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 장군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랑 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인 뭐 K 정치인 누구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민주 세력이 부산 경남을 최소한 TK를 제외하고 한꺼번에 가져오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네. 또 다른 의미에서 개혁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뿌리부터 갈아엎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신망 있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게 그분들도 나름의 판단이 있을 테고 또 그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 좀 난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누구는 출마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하면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분이 결과적으로 출마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실망감 때문에 또 이렇게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이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밝히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온 어떤 기나긴 메일인데 이야기의 핵심 요진이 이런 거예요. 정치 세가 문재인 정부 또는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에 최소한 경남 쪽 분위기는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부마의 어떤 기운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싸움은 뭐냐면 저쪽 장수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메일 보내신 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경남 거제의 자유한국당 시장 권민호 씨.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입당 시장. 공천 받으려고. 예. 그럼 그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중에 황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이제 사람을 받을 때 입당해야 막을 수 없지. 넘어온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하기 위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 진짜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불모지 막 개발해. 근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던 그 시장이 넘어와요.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분들이 받는 허탈감, 상실감, 배신감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으로 봐도 그런 거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면 거제가 어디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본거지예요. 네.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께서도 거제에서 멸치잡이 하시면서 네. 어떤 부자로 이렇게 그 지역에 유지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현직 시장이 넘어와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기세 싸움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지방선거에서 경남도 중요하고 TK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수도권이 지금 전에 방송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왜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는데 서울만 나오느냐. 인천하고 경기는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남경필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당장에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지금. 겨를도 없고. 자기들 지금 벼랑 끝에 섰는데. 그러니까 이 수도권을 어떻게 되찾아오느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영남권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저쪽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요. 다음 총선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승리를 할수록 다음 총선,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더 많은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민심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 민심이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사실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매듭이 이 사람들은. 자, 그 와중에요, 경북에서는요, 깜놀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박정희 적폐 중에 정말 말도 아니게 정말 코미디스러웠던 사람이 남유진이라고 봐요. 반신반인을 추앙하신 바로 그분. 종교처럼 받들었던 그 사람요.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이었다 하신 분, 그 역사에 남을 어록이잖아요. 그 남유진이 구미시장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올인한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시장직 사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역사 쪽으로 살아가져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도 박정희 신화가 좀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아젠다로는 안 먹히니까. 그렇죠. 네. 박근혜 보면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흔쾌히 펴주기 좀 그렇고. 근데 이미 일찍이 돌아서신 분들은 있어.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북도지사가 3선으로 끝나거든요.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남유진 등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박정희 이름 팔아서 뭔가 뭐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는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생각이네요. 한번 해보라고 하죠. 전국 최초 조기 퇴임이에요. 예.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아, 선거운동 때문에 그래요. 나 사나이야 이런 거. 현직이고 연임 3선 이런 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특정 기간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1등으로 먼저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렇죠.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남유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유진 자체가 듣보잡인데 사실은 남유진 자체가 3선을 했어요.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는 반신반인이죠. 그렇죠. 자기가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는 경북도지사에 빨리 올인하는 것이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유진이 2년. 박원순 2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갚아줘야 되는데 이름 되게 예뻐요. 유진이 그러네요.